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은 방송 중 문헌정보학 이론과 실제편 오늘이 마지막이고 역시 이번 해 도서관 방송 중은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좀 특집으로 해서 서비스 디자인에 관련된 도서관이 되었던 지식정보 서비스, 지식정보 사회 속에서 도대체 서비스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문제가 있을까 등에 관한 사례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헌정보학 이론과 실제 마지막 실험 및 현장 실습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을 제일 마지막으로 잡은 이유가 제가 문헌정보학을 공부한 이래로 쭉 지켜보면 얼마나 많은 실습을 했을까. 현장 경험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실습 경험조차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헌정보학과에서 실습 과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구조적으로 보면 꽤 많은 실습 과목들이 존재합니다만 그 실습 과목들이 제대로 진행될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입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봤죠. 처음에는 실습 과목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꽤 실습 과목들이 잘 진행됐는데 문헌정보학과가 갑자기 늘어나고 그러면서 많은 이제 교수 요원들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제 다양한 학과들 쭉 생겨났습니다만 그 이후로 실습이 굉장히 제한되어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실습 내보낼 수 있는 도서관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그렇다고 그럼 내부에서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볼까? 실험 실습을 했을 때도 이게 인문사회과학 쪽의 학과로 배정되다 보니까 실험 실습비도 거의 나오지 않고 그걸 할 만한 공간도 이렇게 많이 확보하지 못한 속에서 실험 실습 과목들이 상당 부분이 그냥 이론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년에 4년 동안에 한두 번 정도 사설 실습 나가는 것, 독서지도 나가는 정도? 그 외에는 이렇다 할 실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 기억입니다. 제 기억에도. 근데 그 현장 실습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친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현장에 가면 학생들이 전부 다 자괴감에 빠져서 돌아올까? 도서관 현장이 어때서 그러지? 도서관은 건물도 멀쩡하고 장소수 많은 그런 도서관, 특히 대학 도서관 중심으로 보면은 그렇게 나쁠 것이 없는데 왜 학생들은 그럴까? 가만히 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사서 선생님들 자기들이 별로 시킬 일이 없답니다. 왜냐면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실습이 가져주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자기 업무가 있고 실습하는 친구가 갖고 있는 좀 시행착오 같은 부분들, 실수? 그런 게 잘 용납이 안 되니까 그런 일은 뭘 시키고 그냥 허들의 일을 시키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근로자 학생들이 나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 그 이상의 것들은 시켜주지 못하고 결국은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여기는 이런 일 하는 곳이야 라고 보여주는 식의 수준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런데도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전부 다 수용을 못하니까 이제 일부 학생들은 아름아름 조그만 도서관들을 찾아가는데 작은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 나름대로 또 사서가 자기 역량을 발휘할 만한 여지가 그렇게 넓지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잘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라는 문제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왜 우리가 이런 실습을 하고 있지? 또 한번 돌이켜보고 그리고 이제 현장을 쳐다보면서 현장은 왜 저렇게 진행될까 봤더니 문제는 문헌정보학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인 거죠. 문헌정보학과 예전에 80년대 학과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헌정보학과는 여전히 도서관 학과였고 도서관 학과에서 했었던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과목 분류 목록 외에는
기술 과목이라고는 그렇게 보이는 과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퍼스널 컴퓨터가 발명되어지고 그런 시대가 다가오자 학과에서 우린 실험 실습을 하니까 PC가 필요해 PC를 잔뜩 사다 놨지만 PC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검색?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검색들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검색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검색 실습을 한다 하더라도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멘탈이긴 매일반이거든요. 하다못해 검색의 효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할까? 그럼 어떤 실험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필요한 결과를 도출하고 분석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좀 자아 비판, 누워서 침 뱉기 같은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걸 할 만한 역량들이 없습니다. 배워본 적도 없고요. 그걸 현장에서 해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학생들을 가르칠 만큼 백그라운드가 있느냐면 그것도 잘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왜 뭘 가르쳐서 내보냈을까 보면 분류, 목록 정도 가르쳐서 내보냈습니다. 물론 전혀 안 가르쳤다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는 가르쳤지만 전부는 이론으로, 그것도 빙빙 도는 얘기죠. 현장 실습 경험들이 가르치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으니까. 예전에는 도서관 현장 경험이 있어야 석박사 학위를 주겠다고 했지만 그 현장 경험이란 것들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도서관 서비스인 것이고, 거기서 기껏해야, 옛날 얘기입니다만 기껏해야 열심히 할 수 있는 건 분류 목록뿐이 없었고, 분류 목록도 솔직히 수십 년 동안 큰 변화가 없습니다. 분류표는 계속 갱신되어지지만 분류표가 갱신되어졌다고 굉장히 심각한 변화가 발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그나마 지금은 온라인이 되어지고 종합 목록들이 만들어지면서 굳이 단위 도서관에서 비싼 인력을 들어가면서 분류할 수 있는 인력도 없습니다. 대부분 이미 분류된 것을 받아다 쓰는 정도이고, 끼케 1년 한두 번 정도 분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분류 목록할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이제 다시 들여다봤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봤더니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절차들, 과정들, 일들, 그 하나하나가 다 서비스입니다. 소비자, 고객 시각에서 쳐다보면 내가 무언가에 필요해서 도서관을 찾았을 때 도서관에서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안 합니다. 기껏 나누는 게 퀵 레퍼런스, 저 질문에 응답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런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 몇 가지, 그 다음에 사서 갖고 성품에 대한 얘기, 인품에 대한 얘기, 인품이라든가 그런 몇 가지, 이게 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서비스를 응대해야 하니 하는 것들이 실제 현장에서 그 경험조차 없으면서 입으로만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전산화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 많은 남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보니까 다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지? 현장에 안 나가려고 그래요. 다 뒤에 앉아서 분류 목록만 하겠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전산화가 되었다는 얘기는 분류 목록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도 상당히 줄었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사들이 뒤에 박혀 있습니다. 현장에 안 나갑니다. 심지어 대학 도서관에서는 학과 단위로 배정을 해주고, 이런 학과들이 당신이 맡은 학과입니다 라고 해줘도 이 사서 선생님이 하는 일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전화를 받거나 이메일을 받는 정도이고 책을 구입해주는 정도이지, 진정한 서비스라는 것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납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특정 제품 얘기했으면 뭐합니다만, 맥도날드 가게에 가서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직원을 하나 채용했을 때 이 직원에게 일을 시킬 때도 보면은 그네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주문받고 물건 소위
햄버거 제작하고 파는 작업이었어요. 포장하는 얘기, 햄버거를 만드는 순서에 대한 얘기, 시간에 대한 얘기, 주문받을 때 질문에 관련된 얘기. 그걸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하나하나 다 가르치거든요. 절차적인 부분, 과정을. 그래서 거기서 시간을 절약하고 거기서 품질을 관리하고 사람들의, 고객들의 만족도를 끌어내고 수익을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서관에서는 꼭 도서관을 한정시킬 필요는 없습니다만 도서관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지? 학생들한테 물으면 분류 목록한답니다. 근데 현장에 가보면 분류 목록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럼 뭘 하고 있지? 참 행정 업무 보고 있습니다. 왜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그 절차적인 부분들, 고객을 응대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과학적인 방법들을 해주지 못했을까?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 방법이 과연 옳을까? 우리가 MZ세대라고 많이 얘기합니다만 사람들의 사고도 바뀌었고 그들이 갖고 있는 배경도, 소위 말하는 디지털 기기에 얼마만큼 노출되고 얼마만큼 잘 다루는지에 대한 이해도 사서는 없습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도 우스운 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 어린이 도서관 가서 제가 학생들 대해서 관찰하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기 어린이 도서관 밑에 서가에 애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엄마들, 자원봉사하는 엄마들이 와서 계속해서 아이들이 꺼내본 책들을 끼고 있다. 저게 옳으냐?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뭐 잘못된 것 없지 않냐라는 대답을 하더래. 아이들 한번 관찰해봐라. 10명의 아이가 있다면 한두 명 정도나 자기가 서가에 가서 책을 빼볼 뿐이지 많은 아이들은 무슨 책을 빼봐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서가 사이만 뛰어다니고 있다. 이 아이에게 책을 봐라고 하면 이 아이는 어떤 책을 고르냐면 특정한 아이가 뽑아서 보고 있어 테이블에 얹어놓은 책들을 주워 들고 있는다. 그런데 그 책들을 엄마들이 주워 걷어다가 다 서가에 끼워버리면 그 아이는 서가에 들어앉아서 무슨 책을 골라야 할지 난감해한다. 차라리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책을 고르게 한다든가 아이와 얘기를 나누면서 아이 좀 성품을 이해하고 이 아이에게 이런 책을 골랐으면 좋겠다라든가 좀 분위기를 만드는 일을 해야 하는데 엄마들은 그냥 한결같이 앞만 쳐다보고 책을 제자리에 꽂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관찰, 그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 제가 방법이 옳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은 그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실험적 행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실험적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실험을 하고 있고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관찰을 하고 통계를 내고 분석을 하고 있었는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컴퓨터를 사는 실험 실습 비용을 조금 다르게 투자를 한다면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죠. 물론 지금은 AI 시대가 되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린 굉장히 쉽게들 얘기합니다. 다 AI가 해결할 거야. 근데 한번 돌아봅시다. 제가 어느 조그만 기업의 사장이고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회사의 목적은 영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이익을 많이 보는 겁니다. 이걸 사업의 목적으로 삼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의지를 갖고 달려들기 시작하면은 절차상의 문제들, 기계를 다루는 직원들과 그 직원들이 만드는 물건의 그 전 과정을 놓고 제일 등한시하는 게 뭘까요? 인권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직원의 안전에 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물건이 빨리 많이 나오기를 바랄 뿐이죠. 그리고는 뭘 기대합니까? 불량이 나지 않길 바라는 거죠. 직원들이 계속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근데 목적을,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회에 기여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일하는 것들은 우리 전부 다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야. 이 일을 하더라도 절대 다치지 말 것이며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줘라. 철저하게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을 찾겠다. 그렇게 일했을 때는 조금 일의 속도가 더뎌질 수 있고 기술 투자라든가 기계 투자에 좀 더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물건의 생산성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일을 하느냐.
정보 서비스, 정보사회, 지식산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서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야 라고 말을 해놓고 물어봅니다. 당신네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합니까? 아니 이 도서관은 왜 존재합니까? 예전에 제가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아는 분 한 분이 글 올린 걸 읽고 제가 아까 느낀 게 뭐냐면 대학 도서관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이 대학의 모토, 이 대학이 지향하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예. 근데 단위 도서관들 특히 공공도서관 찾아다니면서 관장들에게 물어보면은 교과서적인 얘기 외에는 못합니다. 공공도서인가 공공서비스인 것이고 많은 주민들에게 책을 많이 읽히겠다. 그건 돈 많이 벌겠다는 기업 사장 얘기가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 한 얘기가 우리는 문해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맥도날드 얘기했습니다. 맥도날드 매장에 갑니다. 요즘 웬만한 매장에 가면 전부 다 키오스크가 놓여 있습니다. 3, 40년 전에 키오스크 얘기가 막 돌아다닐 때는 되게 낯설죠.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키오스크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다 압니다. 젊은 친구들은 들어오면은 카운터에 안 간다. 바로 거기 서서 똑똑똑똑똑 한참 누르고 종이 쪽지하나 탁 받아두고 기다리면 전광판에 불이 탁 들어오고 그럼 가서 자기 필요한 햄버거 받아두고 자기 자리 찾아갑니다. 근데 노인네들이 오면 일단 메뉴판 앞에 서서 한참 서성이고 직원이 앞에 아무리 기다려도 안 보니까 키오스크에 가서 쳐다보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시작도 모릅니다. 예전부터 제가 우스갯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학원 가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열심히 배웠다고 치자. 왔어. 자, 그래.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건데? 일단 코딩을 해야 할 것 아니야. 어떤 에디터로 코딩할 건데? 학원에서 했던 그 에디터가 우리 컴퓨터에 없으면 나는 어떻게 코딩을 하지? 우왕좌왕 시작을 못합니다. 아니 프로그램은 고사하고 프로그램 코딩조차도 못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에디터 하나 발견해서 열심히 코딩을 다 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익스큐테이블한 파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런을 시키지? 프로그램을 러닝 돌린다는 것은 이걸 기계어로 변환시키고 기계어를 통해서 작동할 수 있는 파일을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작업,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학원 가서 다시 또 이제 기술 부분에 대한 걸 또 배우고 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깐난 애기조차도 요즘 좀 썩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만 식당에 가면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쓰면 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주고 동영상들 보게 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이 아이들은 아주 눈이 빠지게 쳐다봅니다. 그런 책을 안 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들은 걔든 시키지 않아도 자기 필요한 거 다 찾아갑니다. 욕구가 발동되는 대로 지금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 기계에 엄청 익숙한 거거든. 그래서 노인네들은 키오스크를 못 써. 이 노인네들 젊었을 때는 식당에 가면 주문 잘합니다. 뭐 힘들겠어요. 주문하는 게. 근데 요즘 아이들은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카운터에서 주문하는 거 잘 못합니다. 왜? 이 대인관계가 굉장히 서먹서먹하니까 그래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난 것 자체가 별로 반갑지 않다 보니까 기계에 가서 매달리는데 기계에서 일하는 방식하고 사람을 만나서 일하는 방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물론 기계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계를 통해서 훨씬 더 단축시켜주는 부분이 있고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하는 부분들을 한 화면으로 보여주는 특징도 있고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낯선 거지. 그리고 이 양반들은, 노인네들은 맥도날드 갔을 때 힘든 게 키오스크 문제가 아니라 맥도날드 자체가 힘든 겁니다.
도대체 여기는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메뉴는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팔고 있는지, 사람을 어떻게 조합해서 먹는지,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뭐 조식은 어떻게 먹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상식이 없다 보니까 주문하라면 혼란스러운 거죠. 근데 익숙한 사람은 차라리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먹는 게 정해져 있고, 나 오늘 이거 먹으러 갈 거야. 그것만 찾아 누르면 되는 거거든. 결국 키오스크를 쓰기 좋으니 나쁘니를 떠나서 중요한 거는 그 키오스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게, 매장에 내가 얼마나 익숙한가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도서관은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스테레오타입으로 열려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도서관 가면 착 몇 번 돌아보면 아 여기는 어떻게 돼 있구나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습관으로 쌓인 친구들하고 갑자기 나이 먹어서 가고 전혀 다른 목적으로 도서관을 찾은 사람들하고는 이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서관에 대해서 실험 및 실습을 하겠다는 이유의 가장 큰 건 뭐냐면 도서관을 익숙하게 만들고 익숙한 도서관에서 자기가 필요한 걸 찾아가게끔 하는 것이고, 도서관 시각에서 보면 고객들에게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뭐냐는 거죠. 왜 너희들은 도서관을 열어놓고 서비스하는, 무엇을 서비스하는 거지? 자기 목적성을 상실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데, 내가 목적한 바가 있으면 그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 있고 절차가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문헌정보학과, 도서관을 포함해서 문헌정보학과가 지향하는 정보 서비스, 지식 서비스는 뭘까? 전 문해라고 보는 거. 도서관은 그게 가장 잘 표현되는 거죠. 책을 처음 보는 아이에게는 책 내용을 읽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책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내 마음대로 빼봐도 되는 건지, 책을 빼보면 어떻게 다뤄야 하는 건지, 그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를 데려다가 개에게 책을 읽어주는 행위도 내가 늘 듣기만 하던 책에서, 내가 혼자 읽던 책에서 누구에게 읽어주는 행위를 해줌으로써 이 느낌, 이 감성, 이 공감, 그런 걸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지식에, 정보에 있어서 공감을 만드는, 첫 경험을 만들어가는 공간이라고 봅니다. 그럼 그 절차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일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걸 이해하고 나면 기계를 쳐다봐도 낯설지 않습니다. 접근하는 순서가 있으니까. 내가 프로그램을 짜고 싶어 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에디터를 찾는 일입니다. 적절한 에디터를 하나 찾거나 내가 선호하는 에디터를 골라놓고 에디터로 일을 하는 거죠. 그 전 단계는 무슨 일을 하고 싶어서 프로그램을 짜는데 일에 대해서 분석하는 작업입니다. 근데 이 일을 분석하지 않고 늘 하듯이 그냥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주문이 들어왔을 때, 다른 물건이 들어왔을 때 전혀 대책이 안 서는 거죠. 이 일을 왜 했는데, 왜라는 질문에 답을 못하면 그건 정말 생각 없이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험 실습은 결과이기도 하고 우리가 배운 것에 또는 검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왜라는 질문과 어떻게 하는 행위를 스스로 그릴 줄도 알아야 하고 분석할 줄도 알아야 하고, 거기에 왜 저렇게 하지? 다른 방법도 설계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많은 벤치마킹을 통해서도 비교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비교가 끝나면 제일 먼저 할 일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실험 및 현장 실습해서 시키는 기능적인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힘, 그거를 현장에서 구현해보는 능력. 조그만 실험과 실습을 했다 하시더라도 이것이 현장에 가면은 무엇이 생기냐면 저렇게 해야가 아니라 내가 배워봤어가 아니라 배워보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무엇을 쳐다보고 왜 그렇게 쳐다보는지 고민하는 그 과정. 디자인, 메타 디자인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디자인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내는 전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라는
그 디자인을 위한 또 다른 디자인 개념. 그게 실험 및 실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헌정보학 이론과 실제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지금은 제가 도서관 얘기만 했습니다만 넓게 얘기하면 기록 얘기도 나눌 수 있고요. 정보,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아마 80, 90%는 정보 서비스 속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결과물은 햄버거 하나가 나오든가 책 한 권이 움직이는 것이, 그 과정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 서비스가 들어있고, 그 정보 서비스라는 거는 내가 아니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분석하고 프로세스. 우리가 인풋 아웃풋에 이 컴퓨팅 해주는 이 기능, 이게 프로세스거든요. 기계에서 물건을 나오는 것도 프로세스거든요. 어떤 원료가 들어가서 어떻게 어떤 프로세스를 겪어서 어떤 결과를, 이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것이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실험과 실습으로 계속 개선되어지고 관찰하고 분석되어지는 작업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도서관은 방송 중 마감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